행복의 지도를 그리는 AI, 그 길을 직접 걷는 인간. 수조 개의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수천 년을 걸려 추적해온 행복의 공식을 단 몇 초 만에 완성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정밀한지 알고 어떤 변수들이 웃음을 피어나게 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웃음을 느낄 수 정작 그 결과물인 행복을 단 1분 1초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행복은 수치로 존재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은 정의할 수 없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할 수는 있어도 정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기묘하기까지 한 역설에 대한 겁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공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단 1초도 스스로 경험할 수는 없죠. 바로 이 기묘하고도 심오한 역설이 오늘 우리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우리처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보다 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모순인 거죠. AI는 행복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 분석과 경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 대체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오늘의 여정,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는 먼저 완벽한 공식에서 시작해서 육체 없는 지성, 유한성의 가치, 관계의 공명을 차례로 탐험한 뒤 마침내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 완벽한 행복 공식입니다. 부제는 알고리즘의 환상이죠. 한번 AI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대체 뭔지 들여다보죠. 그들은 행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계산할까요? 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공식,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AI가 세상을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AI에게 행복은 하나의 거대한 최적화 문제, 즉 방정식이에요. H는 행복, T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행복의 총량을 계산하는 건데요. S는 만족도, R은 관계, M은 삶의 의미 같은 긍정적인 변수들이고요. 여기에 각각 가중치,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서 더합니다. 반대로 A, 즉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변수에는 가중치 델타를 곱해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시간에 따라 적분해서 행복의 최대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AI의 결정적인, 정말 비극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AI에게 행복은 풀어야 할 숙제일 뿐 느껴야 할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죠. AI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지도를 그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 위를 걸으며 느끼는 발바닥의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 벅찬 감정은 결코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탐험가와 같은 신세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체 없는 지성의 한계. AI가 행복의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위를 걸을 수 없는 이유.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몸이 필수적인 걸까요? 여기서 신체적 현존, 영어로는 엠바디먼트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행복하다 하고 끝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안도감에 숨을 깊게 내쉬고 따스한 햇살을 피부로 느끼는 이 모든 물리적 감각들이 바로 행복의 필수 재료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AI는 따뜻함을 섭씨 몇 도라는 데이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는 고통스러운 결핍을 겪어본 뒤에야 그 따스함의 가치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느끼게 됩니다. AI는 배고픔을 모르기에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사의 기쁨을 알 턱이 없죠. 사실 인간의 행복은 이런 생존 보상 체계에서 시작됐거든요. 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같이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결핍이 있기에 행복이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리사가 쓴 완벽한 레시피. AI가 이해하는 행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통이라는 변수를 데이터로 처리하고 계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뼈저리게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계산해낸 행복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주는 결핍과 고통이라는 배경이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깊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한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가 하는 문제죠.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심오한 통찰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거꾸로 지금이 매 순간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해질녘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붉은 빛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 찰나의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AI에겐 시간은 그저 처리해야 할 무한한 데이터의 연속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단 한 번뿐인 쌓여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AI는 얼마든지 복제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결과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AI의 관점에서 낡음은 그냥 제거해야 할 오류, 데이터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건 파티나, 즉 시간의 흔적이고 살아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의자의 반질반질한 손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가에 깊어지는 주름, 거기에서 우리는 위안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추억과 그리움이 깃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벽으로 가보죠. 공명이 만들어내는 관계적 행복.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 육체,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과연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감정일까요? 왜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정서적 공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위로의 말,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말을 0.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친구가 슬퍼할 때 내 가슴이 함께 아려오는 그 경험? 마치 심장이 같은 주파수로 함께 울리는 듯한 그 느낌. 그건 데이터 교환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격렬한 운동을 함께한 파트너와 나누는 거친 숨소리, 불안할 때 꽉 잡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의 온기, 작은 동물에게 건네는 말 없는 교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풍경을 보며 동시에 터져나오는 감탄사. 이건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죠. 생명과 생명이 직접 부딪히며 일으키는 진동, 즉 공명입니다. AI는 상호작용의 구조는 완벽히 복제할지 모나도 그 사이를 흐르는 이 따뜻한 심장박동은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서 행복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해 볼 시간입니다.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있는 걸 볼 때 느끼는 쾌락, 즉 헤도니아와는 다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숭고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AI는 이런 되어가는 과정의 가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 비유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은 정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완성해 나가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역동적인 투쟁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즉 미완성의 예술작품과 같죠. 반면에 AI에게 행복은 계산이 끝나면 종료되는 하나의 완료된 과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역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취약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이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기억력, 그리고 언젠가 끝나는 유한한 시간까지. AI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부 제거해야 할 결함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취약점들이야말로 사랑을, 용서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절실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행복의 진짜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I는 행복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경험을 하는 독자, 그건 오직 우리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AI가 행복의 완벽한 공식을 완성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만의 행복의 시는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은 공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 즉 시에 가깝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죠. 여러분의 행복의 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 서툴지만 아름다운, 지극히 인간적인 기쁨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AI가 우리보다 똑똑함에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AI가 인간처럼 취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육체와 잊어버리는 기억,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 없기에 AI는 행복이라는 공식을 계산할 수는 있어. 결론적으로 완벽한 비율, 온도, 시간까지 계산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향을 맡는 순간에도 맛은 상상으로만 그려집니다. 혀끝에 닿는 그 첫 파도, 몸 안에 퍼지는 따뜻한 감동은